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웅 본부장입니다. 자, 2020년 7월 22일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달가량 지나면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 많은 부담감들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소득세라든가 재산세에 대한 이런 내용들 꼼꼼히 살펴보셔야 이제 세법적인 부분에 개정되는 내용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으실 이런 좀 고민들을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세법 개정안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에 새로 된 신설된 구간이 생겼죠. 10억 원 초과되는 구간에 새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그대로 또 동일하게 구성이 되지만 이제 신설되는 곳은 45% 최고 소득세가 이제 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납부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취등록세, 지방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등록세는 나와 있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변동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1주택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주택부터 4주택 이상 그리고 법인세율이 굉장히 많이 변동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주택일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8%,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8%이고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12%의 중과 그리고 4주택 이상도 역시 1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정되는 내용들이 비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이제 2주택까지는 동일한 종전세율을 적용을 시키고 3주택 적용 부분부터 이제 8%를 적용을 시키는데 내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다음 주택을 어떤 3주택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택들은 다 포함이 되지만 세 번째, 두 번째 주택을 어느 지역에 취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다. 이렇게 변경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최고 세율입니다. 12%, 주택수에 상관없이 12%의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뭐 처분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종전 세율을 1가구 2주택 우선 시 1주택 세율로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하게 됐었을 때 종전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2주택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주택으로 적용받고 대신에 첫 번째 주택 내에서는 3년 이내에 처분과 멸시를 했었을 때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3년 이내에 처분을 못하게 됐었을 때는 8% 2주택에 대한 세율이 추가돼서 추징된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1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취득하실 때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사람들도 이제 잘 구성을 잘 보셔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취등록세는 4.6%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들 다주택자의 그런 취등록세보다는 이제 조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7월 달 오피스텔의 거래량이라든가 가격 상승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주택수 들어갈 때는 이제 주택수에 산정이 된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시면서 오피스텔을 자체적으로 취득할 때는 4.6%지만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 주택을 만약에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여시에는 취득세율을 3.5%에서 12%,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되는 주택들에 대해서 1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점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이야기가 많았었던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지금 현재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 최고세율까지도 이제 6%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이 또한 200%가 아니라 300%까지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고령자라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1주택 수요액에 있어서 조금 더 합리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율, 공제 세율을 이제 10% 상향을 시켰고요. 합산 공제율도 70%가 아니라 80%까지 적용이 된다는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도 6월 1일
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이 됩니다. 이제 단기주택의 투자로서 수익을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행에서 주택 외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주택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1년 미만의 이제 입주권도 이제 그 주택수에 간주가 됐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간주될 수 있는 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최고 세율도 2년 미만일 경우에는 70% 각각 70%, 60%를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2년 이상 무조건 보유를 해야 세금적인 부분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씩 추가로 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10%, 20% 2주택자의 중과, 3주택자의 중과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20%에서 30%로 중과하는 모습들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 역시 또한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처분해야 될 주택들이 있으시거나 또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세법적인 부분을 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이 또 유지는 되는데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가 된다는 점, 이 점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를 따로 나눠놨기 때문에 최고로 내가 80%까지 받기 위해서는 거주까지 직접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의 기존 요건은 이제 전입 신고의 의무이기 때문에 전입을 시켜놓는 이런 방법으로서 이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양권 취득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까지도 주택수에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인 보유 종부세 강화, 법인 세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굉장히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법인의 그런 또 이점들도 양도소득세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아직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법인의 보유 물건들 중에서 이제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기숙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주택 최고 세율 6%를 적용을 시키고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뭐 조정 폭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6%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3%나 6%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고요. 종부세 또한 6억 원의 공제액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냥 모든 금액들을 이제 종부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상한도 역시 폐지가 됐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8년 장기 임대 등록 시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됐었던 부분도 없어졌다는 점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이제 뭐 25%까지 냈었었는데요. 거기에 추가세율, 법인은 추가세율을 냅니다. 10%의 추가세율이었는데 이제 20%까지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도 역시 추가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복잡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정확한 세법적인 세금 내역들을 좀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가의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